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장난 아니시죠? 아, 그냥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게 여러분 탓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진짜 숨겨진 원인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매일 퇴근하고 나면 온몸에 기운이 싹 빠져서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야근을 많이 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것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에너지를 전부 고갈시키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이 뭔지 짚어보고 역할 스트레스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도 겪고 있는지 그 세 가지 명확한 신호들을 하나씩 진단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 역할을 어떻게 다시 정의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겪는 그 지긋지긋한 스트레스요.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조직이라는 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해내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기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그 소진감, 번아웃이요. 절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건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스트레스라고 불리는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자, 그럼 대체 역할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가 문제 해결의 진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우리의 업무 역할은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해주세요 하고 기대하는 역할. 둘째는 전문가로서 내 양심과 신념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은 매일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면서 하게 되는 현실적인 역할. 이 세 가지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면 좋은데 서로 어긋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마찰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 어긋남에서 오는 마찰과 갈등이 우리 에너지를 전부 갉아먹는 역할 스트레스인 겁니다. 어때요?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고통에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바로 역할 과부하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보통 자네가 능력이 좋으니까 이것도 좀 맡아줘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증거, 일종의 보상처럼 포장돼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짐이 되기도 하죠. 여기 한번 보세요. 원래 내 핵심 업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부서랑 협업하는 일, 후배들 가르치고 챙기는 일, 온갖 자잘한 행정적인 책임까지 이런 역할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이다 보면 결국엔 내 하루 24시간과 내 체력, 그 한계를 넘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그 책임감에 짓눌리다 보면 번아웃은 정말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럴 땐 내가 지금 짊어진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객관적으로 딱 파악하고 조직과 터놓고 이야기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그런 단호한 조율이 반드시 필요해요. 두 번째 신호는 역할 갈등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서로 충돌하는 요구들 사이에서 내가 이리저리 잡아당겨지면서 내 정체성까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슬라이드가 딱 그 상황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는 무조건 수익부터 내라고 압박하는데 관리부서에서는 원칙이랑 규정은 꼭 지켜야 합니다 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긴 나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막막해지는 거죠. 이때 마음속에서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는 못하겠다 하는 저항감이 들잖아요. 그거 절대 단순한 불평이나 투정이 아닙니다. 내가 전문가로서 옳다고 믿는 가치관, 즉 나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지키기 위한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어기제인 셈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우리를 가장 불안하고 막막하게 만드는 역할 모호성입니다. 이건 뭐랄까 명확하게 뭘 하라고 알려주진 않으면서 성과만 내라고 닥달하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말 극대화돼요. 와, 정말 이 표현이 딱 맞지 않나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뭘 밟고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죠. 내 책임 범위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회사는 나중에 뭘 보고 나를 평가하려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특히 갑자기 조직이 개편돼서 새로운 팀으로 갔다거나 실무자였다가 관리자가 되는 것처럼 역할이 바뀔 때 이런 현상이 정말 흔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신호들을 다 진단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일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딱 이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지금 내가 겪는 문제가 과부하인지, 갈등인지, 아니면 모호성 때문인지 이걸 냉정하게 딱 진단하는 거예요. 둘째, 그냥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상사나 인사팀에 직접 물어보는 거죠. 조직이 저에게 기대하는 핵심 역할이 정확히 뭔가요? 하고죠. 그리고 마지막, 그 답을 가지고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역할을 명확하게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력감이나 자책감은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여러 역할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삐걱대면서 만들어낸 일시적인 소음 같은 거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조직의 부품이나 소모품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정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이자 주체라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잠시 멈춰서서 나만의 역할 지도를 한번 다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건 절대 멈춤이나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성장하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